이 수업에서도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프로야구 선수 연봉이 적당한가 하는 걸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고, 또 오늘은 이제 우리나라 프로리그에 속해 있는 구단 숫자가 적당한가를 이제 판단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내년에 이제 KT가 하나 생기면 프로 야구단이야. 야구단이 하나 생기면 일자리가 몇 개 생길 것 같아? 대충 이야기해봐. 야구단이 하나 생기면 거기에 일자리가 몇 개가 생길 것 같아?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일이야. 그럼 대충 일자리가 몇 개 생길 것 같아? 선수 포함해서 토탈 일자리가 한 몇 개 정도 생길 것 같아? 천명. 자, 1000명 나왔다. 또 몇 명? 500. 자, 그럼 500명부터 왜 500일 것 같아? 선수 플러스하고 프런트를 해서 200 정도 되면서 치면, 그리고 이제 경기장에서 운동하는 인원들까지 플러스를 한다면 2배 쳐갖고 한 4에서 500 정도. 400에서 500. 근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야? 야구가 1년에 365일 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경기장에서 매점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이게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거든? 한 경기장당 한 70일 정도 한다고 보면 돼. 일을. 그 1000명은 왜 1000명이 될 것 같아? 정면은 제 생각할 때 관중 하루 관중 규모가 1만 명 정도 되면은 관중 20명당 1명 정도 서비스 인력이 필요하다 치면은 500명 정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선수 규모가 한 30명 정도 잡고, 나머지 매점 같은 구단 매점에 있는 게 경기장 하나당 한 4, 5개 정도 하면은 그것도 한 30명 정도 필요할 것 같고, 거기다가 구단 내 직원들까지 다 하면은 한 몇백 명 정도 될 거니까 그거 다 합치면 한 100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야구라는 거는 경기 수가 다른 종목보다 많지만 1년에 토탈로 한 140일 되는데 이제 홈에서는 70일 정도로 잡아야 돼. 그러니까 매점 사업이라는 거는 곧 70일밖에 못 한다고. 원정 경기는 다른 쪽에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 계산할 때 정부에서 계산하는 방식이 하나 있어. 이게 그 산업의 평균 연간 수입, 한 사람 1인당 받는 평균 연간 수입, 그걸 예를 들어서 70일 동안 만약에 1억을 번다. 그러면 스포츠 산업의 평균 연간 수입이 경제 저쪽에서 기재원에서 한 거는 한 2,800대. 그러면 3천만 원으로 잡고 1억 나누기 3 하면 고용 창출은 3.3명이 생길 수 있다 하고 계산하는 방식이 그런 식으로 한다고. 정부에서 뭐
일자리 몇 개 만든다 이런 거 할 때 계산하는 방식이 그런 식이야. 그러면 이제 야구단이 하나 생기면 첫째 선수 70명 평균, 그다음에 코칭 스텝 15명, 그다음에 프런트 직원 40명, 그러면 한 125명 정도 돼. 125명 정도 되는데 또 학생단 매점 이야기를 했는데 매점에 만약에 그 구단 관중이 100만 명이다. 연간 100만 명이다 했을 때 1인당 지출이 2만 원이다. 대충 그래도 2만 원에서 뭐 왔다 갔다 해. 팬이 야구장에 가서 한 번 서는 돈이 입장료 빼고 그러면 100만 명 곱하기 2만 원 하면 200억이야. 200억을 그게 한 시즌에 그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매점 사업 수입이야. 매출이야. 그러면 그걸 3천으로 나누면 한 670명 정도 돼. 그러면 한 800명 정도. 에다가 이제 매표원, 그다음에 경기장 이제 안전요원, 경비, 안내원 이런 거 하면 그 사람들은 70일밖에 일을 못 하니까 그 일요일 날 예를 들어서 10,000원 경기다 하면 이제 그 안전요원만 50명 이상을 써. 근데 그 사람들은 70일 이상 일을 못 하니까 이제 그걸 디스카운트를 해야 되고 그래서 한 700명에서 한 800명 정도 야구단이 프로 야구단이 하나 생기고 거기에 관중이 한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했을 때 계산하는 방식은 어림잡아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할 수가 있어. 다시 한번 지금 이제 내년도에 1랜더, 2랜더 축구단하고 KT 야구단 이게 이제 합류하면 62개가 돼. 우리나라 프로 4대 프로 리그에 남자, 여자 팀 다 포함해서. 그런데 일부는 프로팀이라고 볼 수 없는 구단들도 있고 지금 현재는 60개, 내년 되면 62개가 된다고. 그런데 배구, 농구는 프런트나 선수단 뭐 이 규모가 아주 적어. 그래서 이제 적정 한가를 따질 때 몇 가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프로 구단이 너무 많다 하는 이 전문가들도 있어. 사실 좀 많지. 이 4개 프로 리그가 다 있는데 축구하고 야구하고 여름 리그에서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농구 배구가 겨울 리그에서 경쟁을 하는데 그 남자 여자 뭐 이래 포함하면 사실 이 너무 많다고 볼 수가 있어. 그러면 많으면 이제 어느 한쪽이 반드시 피해를 보게 돼 있어. 엔터테인먼트 산업에서 1,000만 관중 동원 영화가 나오면 그게 겨울에 나오면 농구 배구가 피해를 보고 그다음에 여름에 나오면 축구 야구가 피해를 봐. 왜 그런가 하면 시간하고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쓸 수 있는 시간하고 돈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 그럼 많아지면 그쪽이 잘 되면 어느 한쪽이 반드시 피해를 보게 돼 있다고. 우리나라 국민 소득이나 이런 게 전체가 늘기 전에는. 그래서 적정한 이제 그걸 이 계산을 어느 정도 하고 해야 돼. 지금 1,140만 명이라는 숫자, 저거는 우리나라 프로리그 이 현황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기억해놔라고 했는데 프로리그에서 팔리는 표 숫자야.
유료 관중 숫자야.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이나 이런 건 빼고 오로지 프로리그에서만 팔리는 유료 관중이 저런데 저게 흥행 목적으로 리그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다음에 또 프로 스포츠에서 이것도 이제 감안을 할 필요가 있는데 팀 간 전력 균형 이게 핵심이야. 다음에 순수성 유지, 다음에 희소성 유지. 희소성도 아주 중요해. 프로 축구팀이 50개가 된다 이러면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야. 다음에 올림픽이 1년에 한 번씩 열린다 이러면 또 그 이벤트의 희소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가치가 떨어져. 그래서 프로리그에서는 희소성 유지 저게 아주 중요하다고. 그다음에 개별 구단 수입은 승률에 따라서 변동이 심하다. 이게 제일 관중이 많이 오는 승률은 5할 오픈에서 6할 오픈 사이야. 그 넘어가면 재미가 없어서 안 가고 떨어지면 기분 나빠서 안 가고 이 홈팀은 그런 습성을 갖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제 적정한 승률을 유지하는 게 또 프로 리그에서는 아주 중요해. 원래 만약에 넥센 히어로즈가 우승하면 내년 프로야구 흥행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돼. 그게 계속 바뀌어야지 이제 팬들 호기심을 자극을 한다고. 또 넥센 롯데 구단 사장 단장이 그만뒀는데 이건 간접적으로 넥센이 큰 영향을 미쳐서 저런 조그마한 회사 조그만 규모 구단도 코리안 시리즈에 나가는데 너희는 뭐 했냐? 만약에 우승하면 나머지 8개 구단 그 사람들도 솔직히 이제 죄책감을 느낄 거야. 뭘 할 수 있겠냐 하고 금방을 떨다가 이제 이게 완전히 판도가 뒤바뀐 거니까 어떤 점에서는 그게 시민구단이 축구에서 올라간 거하고 거의 맞먹는 효과야. 처음에 들어올 때 전부 다 반대를 했거든. 저게 도대체 어떻게 유지를 하겠냐 했는데 아직도 적자는 적자지만 저것도 이제 큰 자극제가 될 것 같아. 다음에 프로스포츠 하면 시간하고 돈이라는 거 시간을 까먹으면 안 돼. 프로스포츠에서 흥행이 되기 위해서는 이 시간이야. 시간을 돈만 뺏는 게 아니고 소비자의 돈만 뺏는 게 아니고 시간을 줄여주는 거야. 여가 시간, 한정된 여가 시간을 어떻게 하면 여기 와서 자기가 쓴 돈 이상으로 즐겁게 보내줄 수 있는가 하는 게 이제 관람 스포츠 또는 스포츠 이벤트에서 이 마케팅 하는 사람들이 이 잘못하면 까먹어. 시간을 빼놓고 생각을 하면 엉뚱한 짓을 하게 돼.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간을 반드시 이제 염두에 두고 운 나쁘게 프로 구단에 취직을 하더라도 프로 구단이 그래 좋은 직장은 아니야. 항상 일요일 날 일해야 되고 야구 같으면 나이트 게임 하면 이제 이게 라이프 사이클이 바뀌어. 그 결혼하면 1년에 내 경험으로는 한 150일 출장을 다녔어. 총각들한테는 아주 좋은 직업인데 이게 결혼하고 나면 좀 문제가 생겨. 마누라 보고 싶어서 일에 집중을 못하게 된다고. 근데 취직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시간을 염두에 두고 뭔가 아이디어를 제시를 해라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경영자원 하면 인적자원, 물적자원, 금전적자원, 경영 노하우, 정보 이런 거 이제 경영자원으로 꼽는데 프로리그에서 제일 중요한 인적자원은 선수야. 이 선수가 핵심 인적자원이야. 이게 중요하다. 이 리그의 팀 숫자를 결정할 때. 다음에 주로 이제 이거 나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원소스 멀티 유저라 그랬잖아. 그럼 저기 직접 수익, 간접 수익 이게 한 23가지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 금전적 재원 이걸 이제 조달을 한다고. 그 어떻게 멀티 유저를 할 건지 하는 거. 다음에 이제 물적 자원은 대표적인 물적 자원이 경기장 시설이야. 참고로 경기장 시설은 이 IT하고 이 발전 속도가 똑같아.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최종적으로 나오는 이제 이 최고의 최신 경기장이 유비쿼터스 경기장이야. 이 IT 기술로 이제 경기장 안에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휴대폰이나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저 어디 놀이터나 이런 데 가면 하듯이 매점에서 물건 살 때도 그냥 기기로 좀 더 결제가 가능하게 그게 이제 유비쿼터스 경기장이라고 그래. 그걸 이제 도입해서 그런 경기장을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아마 2020년 이후에는 IT 플러스 경기장 이래 된 경기장들이 등장할 거야. 이게 이제 노하우. 여기서 이게 꿈의 구장이야. 내가 생각하는. 예를 들어서 박병호가 58호 홈런을 쳤다. 그러면 그게 그 현장에서 바로 경매에 붙여서 그게 뭐 실시간으로 거래도 될 수 있고 이런 게 불가능한 게 아니야. 아주 간단해. 신경을 안 써서 그럴 뿐이지. 서로 손발이 안 맞아서 이제 저게 어떤 우리나라 스포츠 산업이나 전자업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이걸 신경을 안 써서 그렇지. 사실은 뭐 아주 내가 생각할 때는 아주 간단해. 여러분들 중에 누가 미친놈이 하나 있으면 저런 거 만드는 거 간단하다고. 미친놈 아니면 창조를 못해. 그냥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면 엄두도 안 낸다고 아예. 그냥 토익 점수나 달라고 그러지. 그 다음에 이제 제도도 이제 리그에 영향을 미치고, 제도 중에서 특히 선수 시장에 관련된 제도, 이거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미국에서 이 미국 선수 시장을 지배하는 거는 리저브 클로저, 리저브 시스템. 그다음에 유럽, 영국 포함해서 유럽 시장, 이 축구는 영국에서 출발했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거기 선수 시장에서 이 선수 시장을 지배하는 제도는 리테인 트랜스퍼 시스템이라고 그래. 보유 이적 제도라고 그래. 이런 제도도 이제 리그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고. 그러면 이제 구단 숫자가 늘어나면 참고로 알아. 구단 숫자, 새로운 신생 구단을 창단한다 이러면 최고 의사결정 기구에서 결정을 해. 이게 야구에서는 구단주 총회, 축구에서는 뭐 대의원 총회라고 그러더라고.
그다음에 EPL 같은 경우는 커미셔너 표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야구에서 지금 10개 구단이면 표가 11표야. 커미셔너한테 한 표를 준다고. 그 11표 갖고 이제 이 구단, 신생 구단을 인정할 건지 말 건지 이제 다음에 나오는 거는 그런 식으로 된다고. 그 구단주 한 표가 있어. 있는데 EPL은 딱 20명이 결정을 해. 20개 구단주가 찬반을 결정하고 저게 보통 4분의 3 이상 또는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지 저게 이제 승인이 돼. 그 이제 최고 의사 결정 기구에서 구단 숫자를 결정할 때 또 연고지 이전을 할 때 이런 거는 이제 아주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일 높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이제 기구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구단 숫자가 하나 늘었다 하면 여기서 이게 야구라고 치자. 그러면 저기서 어디에서 영향을 받을 것 같아? 스포츠 이벤트를 만드는 걸로 인해서 생기는 비즈니스야. 대표적인 비즈니스야. 저게 관람 스포츠에서는 14군데서 비즈니스가 생겨. 저런 이 바이어 그룹하고 이 여러 가지 이 접점이 14군데에서 이제 서로 만난다고. 그러면 저기 대표적인 이제 저기서 구단 숫자가 하나 늘면 어디서 변화가 생길 것 같아? 한 가지만 이야기해요. 어디서 변화가 생길 것 같아? 구단 숫자가 늘면 그 파급 효과가 아까 처음에 이제 일자리가 뭐 한 700에서 800개 사이가 생긴다. 그게 이제 큰 변화가 생기는 거야. 그럼 그게 이제 비즈니스 측면에서는 어디서 이제 그게 변화가 생길 것 같아? 저게 뭐 용품 쓰는 사람은 한 80명밖에 안 되니까 용품 업계는 또 이걸 하나 알아놔라. 스포츠 용품, 우리가 산업 분류를 할 때 스포츠 서비스업, 시설업, 용품업 크게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스포츠 용품업은 관람 스포츠가 타겟이 아니야. 용품은 참여 스포츠야. 야구로 치더라도 동호인 야구 클럽이나 학교 팀이지 이 프로 팀이 아니야. 용품은 그러니까 이 프로 구단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해서 큰 영향을 받는 건 아닌데 아까 이야기했듯이 선수가 70명이 늘어난다 하면 고등학교 야구팀이 늘어날 수가 있어. 아니면 선수가 야구를 하겠다는 선수가 늘어날 수도 있어. 고등학교 팀이 늘어나면 저게 제일 바로 영향을 주는 게 어딘가 하면 우리나라 이 야구 그 피라미드가 2년 전에 크게 왜곡이 돼, 그게 병목 현상이 일어났다고. 9구단 생기고 10구단 생기니까 리틀하고 여기서 팀 숫자가 크게 늘어나 버려서 늘어났는데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팀 숫자는 그대로였어. 그러니까 여기서 병목 현상이 생겼다고.
그게 이제 팀이 하나, 프로팀이 1년에 평균 연봉 1억 되는 프로팀이 하나 생긴다. 그러면 운동을 시작하는 학생들한테 영향을 줘. 아, 그러면 나는 축구보다는 야구를 하겠다. 만약에 농구가 배구보다 연봉이 높다. 그러면 키 큰 학생들은 전부 다 농구를 선택을 한다고. 그런데 농구가 용병이 한 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이러면 다시 배구로 유턴을 해. 이 초등학교 3학년 정도에 시작을 해야 돼. 프로 선수가 되려면 보통 한 8년 내지 9년을 이제 기술을 익혀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아마추어, 특히 유소년 종목에 영향을 미치게 돼. 다음에 이제 저 판매 하는데, 저기서도 이제 프로팀이 하나 생기면 저기서는 어디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 9구단에서 10구단으로 된다. 그랬을 때 뭐가 영향을 받을 것 같아? 매체도 영향을 받아. 저건 시청률이 올라가게 돼 있어. 왜 그런가 하면 수원에 프로야구가 안 열리는데 열린다. 그러면 그쪽 팬들은 야구 경기 중계 방송을 보게 돼 있다고. 그러면 전반적으로 시청률은 좀 올라가겠지. 그게 큰 비중은 아니더라도 그 수원도 희한한 도시인데 대전하고 비슷해. 현대 유니콘스가 있을 때 그 우승을 해도 관중은 최하위였어. 그게 이제 이 지금 KT라는 구단이 그걸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는데 거기도 좀 희한한 도시야. 야구하고는 뭐가 잘 안 맞더라고. 그래. 저기서는 제일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시청률이야. 늘리는 이유가 이 전국적으로 야구가 없는 도시 또는 축구가 없는 도시에 프랜차이즈 배정을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팬 베이스를 늘리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명분 중에 하나라고. 자치단체는 당연히 그쪽 자치단체는 대환영이고 우리나라 최고 인기 종목이니까. 상품화 사업자, 라이센스 사업자, 시장이 늘어나니까 대환영이야. 나중에 그게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일단 시장이 늘어나니까. 여기 이제 기존 조직, 이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야 되는데, 스포츠 산업, 스포츠 경영, 스포츠 마케팅 할 때는 시장 관련 요인, 조직 관련 요인, 이걸 항상 염두에 둬야 돼. 그런데 기존 한 구단이 9구단에서 10구단이 되면 저게 이제 영향을 미쳐. 9구단에서 10구단으로 됐을 때 경기력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전반적으로 하락하지. 그 다음에 경기 숫자는 어떻게 될 것 같아? 늘어나지. 늘어나는 게 맞아. 그 다음에 선수 수급 시스템. 저걸 이제 저게 제일 골아파. 숫자가 늘어나면 이게 보통 편법을 쓰잖아. 신생 구단이 생기면 이 신인 선수 뽑을 수 있는 기회도 우선권을 주고, 그다음에 다른 팀에 있는 선수 이것도 뽑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저게 이제
이 아주 기존 구단한테는 피곤해. 다음에 팀 간 전력 균형은 깨지게 돼 있어. 당분간. 그 외에 이제 나머지 시장 관련 요인은 큰 변동이 없는데 한 구단이 더 늘어나니까 이제 뭐 하여튼 영향을 이제 받게 된다고. 저게 야구하고 K리그하고는 정책이 완전히 다르다. 구단 숫자 정설하는 데 관해서. 그다음에 개별 구단한테 미칠 영향, 수입 측면에서 미칠 영향, 저게 뭔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수원에 구단이 생겼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수원에 구단이 생겼는데 지금 잠실 야구장에 있는 두 구단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내년에 바로 이제 KT가 1군에 들어온다 했을 때 두산이나 LG한테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아? 입장 수입이 감소한다. 맞아. 왜 감소해? 아무래도 신생팀이랑 붙는 경기는 늘어나고 기존에 있던 팀이랑 붙는 횟수가 줄어드니까 관중이 더 적게 들어요. 그래. 그걸 얼마나 줄어드냐 이러면 그 사실 여러분들이 첫 과제 했던 그거 숫자만 기억하면 어렴풋이 얼마 줄어든다까지 계산을 할 수가 있어. 이건 당연해. 간단해. 계산하는 방식이. 예를 들어서 기아 타이거즈하고 잠실 야구장에서 주말 경기는 25,000장이 팔리는데 KT가 예를 들어서 두 경기를 잡아먹었다. 그러면 그게 12,500명이 온다. 그러면 두 게임에 12,000명분 손실을 봐. 25,000명 올 게 12,000명밖에 못 오니까. 그러면 게임당 1억 2,500만 원이야. 그럼 두 게임 놓쳤다 그러면 2억 5천만 원이야. 그러면 이제 앉아서 손해를 보는 게 이제 입장 수입. 대신 이제 뭐 중계권 수입은 좀 늘어나겠지. 시청률이 올라가면 이제 그것도 뭐 5년 단위 내지 3년 단위로 계산을 하겠지만, 그래, 입장 수입이 줄어드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야. 신생팀이 돌풍을 일으키지 않는 이상. 그 다음에 여기 지출의 영향. 이것도 여러분들이 다 봤는데, 지출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우리나라 프로야구에서, 이거는 전 세계도 마찬가지야. 선수단 운영비야. 여기서는 또 선수단 운영 비용하고 경기장 임대, 이게 제일 큰 항목이야. 그러면 이게 이 두 항목은 영향을 어떻게 받아? KT가 수원에 생겼다. 이러면 잠실 두 팀이 구단 비용 측면에서는 어디에서 영향을 받을 것 같아? 선수단 운영비가 증가. 선수단 비용은 왜? 70명이 한꺼번에 뽑히면 이게
수요가 많아지니까 선수 몸값이 어림잡아서 1인당 한 2년 안에 평균 연봉 2천만 원이 올라가. 한 구단 하나 생기는 게 이게 뭐 10년에 한 번씩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통계적으로 뭘 하기는 어렵지만 역대 사례로 보면 그 당장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한 2, 3년 내에 2천만 원 정도 올라간다고. 그러면 선수단 운영 비용 이게 이제 하나 생길 때마다 이 비용이 올라가는 거야. 지출이 늘어난다고. 다른 이제 경기장 임대 이거는 이제 이 달라질 수가 있어. 지금 우리나라에서 경기장 임대 갖고 감사원에서 대구시, 광주시, 서울시 이게 서로 정책이 달라. 대구시는 왜 삼성 라이온즈 야구단한테 그런 좋은 임대 조건을 줬냐 하고 감사를 나갔어. 서울은 이제 이게 정반대야. 서울은 왜 잠실 야구장 광고 수입 75억을 서울시가 갖고 가잖아? 그럼 이제 이 정반대 그게 있는데 이게 다른 도시들이 구단에 좋은 임대 조건을 제시하며 왜 서울시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이렇게 했냐 하고 이제 아주 입장이 난처해진 상태야. 어느 쪽이 여러분들이 공무원 되면 뭐 서울시 정책이 옳다고 하겠지만 세계적으로 그런 데는 서울시밖에 없어. 내가 조사한 바로 임대 조건은 자치단체 프로구단을 갖고 있는 도시 숫자가 늘어나면 임대 조건이 변동이 생길 수가 있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개념도 반드시 우리가 뭐 어떤 산업에서나 밸류 체인하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스포츠 비즈니스에서 밸류 체인, 특히 경기장 사업에서 밸류 체인은 기본이 그 경기장에 찾아오는 관중 이게 가치를 만들어. 그 경기장에 도대체 몇 명이 오냐 이거 갖고 가치를 만든다고 밸류 체인이라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어야 돼. 그러면 왜 잠실 야구장 광고, 펜스 광고 이건 75억이고 대전은 7억이냐 이러면 설명을 할 때 관중 숫자가 적어서 그렇다 이래 하면 그게 사실이야. 근데 좀 더 이제 개념적으로 또는 이론적인 근거를 제시하려고 그러면 밸류 체인을 갖고 설명을 하면 돼. 여기는 250만 명이 두 구단이 서니까 200만 명에서 250만 명이 연간 오고 저기는 50만 명이 온다. 그러면 이제 또 거기다가 팬들이 지출하는 돈도 다르다. 그러면 매점 사업권, 광고 사업권 이런 게 전부 다 가치가 달라지는 거야. 기본적으로는 이제 관중 수에서 달라지지만 그러면 이제 19단이 될 때 9구단에서 19단이 되면 일단 이 프로퍼티에 대한 가치 상승 효과는 이제 발생을 해. 다음에 아까 관중수가 수원 관중이 제로에서 100만 명이 된다 그러면 이게 당연히 700만 명에서 800만 명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방송 중계권, 라이센스 사업권, 뭐 여러 가지 타이틀 스폰서 뭐 이런 게 이제 가치가 올라가니까 직접 수입 이게 이제 증가할 수가 있어. 그다음에 간접 수입. 이제 뭐 광고 효과로 인한 스폰십 베니핏 뭐 이런 게 이제 올라갈 수가 있을 거고. 다음에 이제 이건 내가 꼭 물어볼 거야. 여러분들이 이 수업을 제대로 들었나 안 들었나 물어볼 것 중에 하나야. 7가지 질문 중에 하나야. 구단 숫자가 프로 스포츠에서 구단 숫자는 중요하다. 다음에 이 선수도 중요하다 그랬고 선수 시장이 중요하다 그랬고 그러면 기존 구단이 하나 늘어났을 때 숫자가 증가했을 때 기존 반대하는 이유가 이거야. 기존 구단에서 구단 이 신설을 반대하는 이유이기도 해. 리그 자원의 수입이 n분의 1 감소한다. 9분의 1에서 10분의 1이 되니까 만약에 중계권 수입이 450억인데 이제 다음 계약이 450억이라고 치자. 그러면 9구단일 때는 50억씩 배당이 됐는데 19단이 되면 45억이야. 앉아서 5억 손해를 봐. 그게 이제 n분의 1 자원 감소하고 인기 구단하고 경기 수가 감소한다. 이거는 3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페넌트 레이스 경기를 할 수 있는 날짜 수는 바뀔 수가 없어. 기온 때문에. 그 한정된 날짜 안에서 9구단이 붙을 때 하고 10구단이 붙을 때 하고 이 경기 수 그래서 아까 입장 수입이 감소한다 하는 게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인기 구단하고 시합할 수 있는 숫자를 신생 구단이 갖고 가게 돼 있어. 그래서 이제 경기 수가 감소한다. 다음에 70명 중에서 신생 구단은 거기에서 선수를 뽑아갈 수가 있어. 신생 구단이 만들어졌을 때는 대개 다 그런 혜택을 줘. 이거는 이제 경기력이 너무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래. 그러면 그동안에 선수 키우는데 들어갔던 돈 이게 이제 날라간단 말이야. 돈의 문제뿐만 아니고 그런 기술을 가진 선수를 키우는 데는 시간하고 돈이 드는데 그걸 양도를 해야 된다. 다음에 선수 수요 증가로 인한 비용 부담. 다음에 저기 이제 앞에 4가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제 추리를 할 수 있는데 저기 프랜차이즈 게임이라는 거는 경기장 숫자하고 팀 숫자야.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희소성 있는 이벤트일 경우에는 이제 올림픽 유치하기 위해서 뭐 여러 도시들이 2조씩 돈을 쓰겠다 하면서 달라들듯이 팀 숫자가 적을 때는 그 프로구단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도시에서 이제 투자를 하게 된다고. 근데 이 숫자가 늘어나면 이제 자치단체 또는 도시에서 저런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져.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 게임이야. 그래서 IOC, 피파, 뭐 전 세계 리그 여기서 스포츠 이벤트는 희소성을 유지를 해야지 그 프로퍼티 가치가 올라간다 하는데 숫자가 늘어나면 이제 희소성이 계속 떨어진다는 거야.
그러면 프랜차이즈 게임은 자치단체하고 이제 뭘 딜을 할 때 협상 입지가 갑의 입장에서 을의 입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야. 지금 하고 있는 서울시 같이 서울은 야구 안 봐도 놀거리가 너무 많다. 홍대 입구에 가도 되고 극장 숫자, 스크린 숫자도 제일 많고 그러니까 광고 수입 서울시에 주기 싫으면 너가 다른 데 가서 해라 하는데 할 장소가 없어.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 게임이야. 그러면 이제 이걸 그럼 몇 개 구단이 이것도 중요하다. 몇 개 구단이 적정한가 하고 따질 때 이건 내가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했는데 도대체 몇 개 구단이 한 지역 내에서 한 나라 내에서 뭐 이게 적정 숫자냐를 따질 때 저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그래도 가늠할 수 있는 방법은 저 제일 밑에 거야. 소도시에서 흑자 구단이 생겼을 때 가면 그보다 큰 도시는 전부 다 프로야구를 스포트 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예를 들어서 제주 유나이티드가 흑자가 됐다. 그럼 뭐 서귀포 인구 17만 명 서귀포에 있더라고 소재지가. 거기서 흑자 축구단이 나왔다 하면 20만 명 되는 도시는 전부 다 가능하다는 뜻이야. 그런 게 이제 흑자 구단으로 운영 가능한 소도시 기준. 이러면 그 도시보다 큰 도시는 그 종목의 프로 구단은 운영이 가능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도시의 그 위에 도시의 프로 구단 부양 능력,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프로 구단 수입을 거꾸로 생각하면 돼. 저기서 중요한 프로 구단에서 발생하는 수입 중에서 중요한 게 광고 스폰서십 수입이 있다고? 그러면 그걸 살 수 있는 기업이 그 도시에 도대체 몇 개나 있냐? 물론 팬들의 지불 능력도 중요하지만 광고 스폰서십 수입 제로가 돼버리면 그거는 절름발이밖에 안 돼. 그러면 거기에 이 광고, 경기장 광고나 유니폼 광고를 살 수 있는 기업의 숫자가 연고지에 몇 개나 있냐 이런 것까지 포함한 거야. 고급 자석을 살 수 있는 거는 보통 기업들이야. 그 다음에 개인이 사더라도 이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라야지 살 수가 있다고. 9억 8천만 원짜리 티켓을 누가 사겠어? 그게 이제 소득 낮은 도시에서는 아무리 좋은 경기장을 지어도 팔 수가 없다고. 도시의 부양 능력은 기업, 가계소득 이걸 다 포함하는 거야. 다음에 소득 변화하고 인구 변화. 예를 들어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나라 개인 소득이 350달러인가 그래서 350달러였는데 지금 22,000달러야. 그러면 그 정도로 변화가 있었으면 이 소득이 정대하거나 뭐 이러면 숫자가 늘어나도 된다고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다고. 다음에 인구는 이제 우리나라는 심각해. 이게 고령화, 뭐 인구 변화, 이게 이제 볼 사람, 할 사람 전부 다 문제가 돼. 야구나 축구를 볼 사람이 늙어가고 또 야구나 축구를 해야 될 애들은 전 세계에서 제일 출생률이 제일 낮고
이거에 이제 어떤 식이든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다음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선수 공급 양. 예를 들면 이제 숫자가 많다고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게 일본의 고등학교 야구팀이 4,000개고 고등학교 축구팀이 4,000개인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너무 많다. 그러면 솔직히 할 말이 없어. 거기에 비하면 이 많다는 건 할 말이 없는데, 근데 중요해. 선수 공급되는 선수 숫자가 몇 명이냐 하는 게. 거의 실제로 이제 이건 프로야구 사례인데 우리나라 야구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땄단 말이야. 그러면 퀄리티가 나쁘지 않다는 뜻이야. 근데 그 퀄리티가 보장이 되려 그러면 아까 인구수 이야기했잖아. 인구수 기준으로 봤을 때 적어도 야구는 인구 10만 명당 야구 선수 1명이면 퀄리티가 유지가 된다. 그거 볼 수가 있어. 그럼 이제 만약에 통일 이후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인구가 뭐 7,500만 명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몇 개 구단이 충분히 더 생길 수가 있지. 초창기에는 27만 명당 야구 선수 1명이었어. 그게 6개 구단일 때야. 다음에 이제 소득 수준이 늘어서면 이 프로 구단 숫자도 이제 이게 뭐 여름 리그만 봤을 때도 이제 구단 숫자를 소득으로 나누니까 이제 321달러에서 937달러로 이건 뭔가 하면 구단이 돈을 벌 수 있는 수입을 증대시킬 수 있는 볼륨이 커졌다. 반대로 해석하면 개인이 관람 스포츠 티켓이나 이런 걸 살 수 있는 지불 능력도 커졌다. 예전보다. 저기에 뭐 변동이 생기면 곤란하지만 아직까지 볼륨이 있다. 그거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다음에 선수 연봉. 선수 연봉은 201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야구 선수 연봉은 메이저리그 선수 연봉의 평균 연봉의 78분의 1이더라고. 그러면 이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메이저리그 선수 1명한테 주는 연봉이면 우리나라 선수 78명한테 줄 수 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야구 선수 몸값이 싸기 때문에 구단 숫자보다도 선수 수가 얼마나 되든지 간에 이게 우리나라 선수 전체 연봉 합쳐봤자 얼마 안 돼. 그래서 메이저리그에서 뭐 30개 구단인데 우리가 10개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돼. 선수 연봉을 보면 78분의 1이야.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3개 구단 한국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뜻이야. 쉽게 이야기하면 선수 숫자가 78명일 때. 그 이제 두고 봐야 돼. 내년에 과연 이제 여러분들도 이 수업을 들었으니까 과연 이게 쉽게 구단이 됐는데
이게 잘 될 건지 못 될 건지, 잘 될 건지 못 될 건지는 일단 이 지표를 보면 돼. 관중수가 늘어나냐, 또 이 여러 가지 수입 지표들이 늘어나냐 하는 걸로 보면 이제 인구 10만 명당 한 명씩 유지하는데 제 방법이 있긴 있어. 보유 선수 숫자를 78명에서 50명으로 확 줄여버리면 선수 수요를 줄일 수도 있어. 저걸 채택을 안 하는 게 이상할 정도지. 26명 뛰는데 78명 데리고 있을 이유가 없어. 다음에 아시아 선수 용병을 그냥 용병 DO에 넣지 말고 그냥 데리고 버리면 뭐 FTA하고 무역 자유하고 뭐 그것도 일맥상통하는 거고 노동력이니까. 다음에 이제 통합 마케팅으로 피자가 8쪽이가 판을 키워야 돼. 그래야지 10쪽으로 나누더라도 이게 자기한테 돌아오는 몫이 커질 수가 있어.